네, 논주모연구소의 김상하 소장입니다. 표절을 피하는 원리, 뭐 참 이런 것까지 강좌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참 이 논문 처음 쓰는 그때의 입장을 또 기억을 떠올려 보면 누가 이런 거 좀 설명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요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생요령 같은 거,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 좀 설명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논문 쓸 때 표절 피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봅니다. 자,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을 처음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논문 초보라고 제가 용어를 통일을 할게요. 자, 논문 초보들은 표절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표절이고 어떻게 해야 표절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표절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구분조차도 잘 못하죠. 하기야 뭐 저도 옛날에 도대체 뭐 표절이 뭐냐 그냥 뭐 대충 뭐 저기서 좋은 거 뭐 베껴서 적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초보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초보 초급 그 다음에 중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어떤 고급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데 하여튼 요런 단계 정도 가잖아요. 자, 요 정도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면 표절 좀 하세요라고 해도 표절을 못 합니다. 표절이 안 돼요. 자, 첫 번째는 표절을 해서 쓰는 논문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재미 그 자체가 없어요. 자, 초보일 때는 논문 쓰는 그 자체가 재미가 없죠. 어떤 논문을 쓰더라도 재미가 없죠. 근데 나중에 논문을 좀 많이 쓰고 고급이 되면 논문 쓰는 재미가 생깁니다. 막 보인단 말이지, 눈에. 막 머릿속에 뭔가가 돌아가요. 그때는 재미있는 거라. 근데 표절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져요. 내가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요령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논문 써라 해도 표절이 안 돼. 워낙 요령이 많이 생겨가지고. 자, 요 정도의 이유 때문에 표절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중에서 제가 뭐 재미를 뭐 느껴야 돼. 요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요령 같은 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요령 같은 거 그냥 뭐 제가 아는 요령인 거예요. 다른 분들도 논문을 많이 쓰신 분들은 뭐 각자의 또 요령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그런 요령들 있잖아요. 요령들. 이 요령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길은 하나로 통한다고. 예? 어떻게 보면 다 비스무리해요, 또. 자, 그래서, 표절을 좀 피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특히 이제 사회과학이 그런데, 사회과학이 그렇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과학은 굉장히 뻔한 연구 문제를 검증하는 경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뚜렷한 근거들이 있어야만 그 뻔한 연구 문제가 일반화될 수 있고 이론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수많은 이론적 근거들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 제시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론적으로 또는 선행 연구에서 말해왔던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의 논문은 인용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거의 절반 이상이고 뭐 거의 뭐 60-70% 이상은 인용문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들이 덜하죠. 대신에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실험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또는 방법들이
이게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지만 사회과학은 굉장히 많은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제시는 인용문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문을 가져올 때 이 인용문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된다. 자, 출처를 제대로 밝히면은 표절이 아니고 출처를 안 밝히면은 표절이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그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쓰는 논문이 사회과학 논문이다 라고 한다면 수많은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 근거들이 다 인용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용문을 가져오는데 인용문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째로 가져오지 마라. 쉽게 말해서 통째로 가져오면 출처를 밝혔어도 표절로 의심받고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표절인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가지고 오면 출처를 밝히든 안 밝히든 상관없이 표절이다라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애초에 유념하시고 인용을 하셔야죠. 근거 제시를. 자,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그리고 통째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여기서 말하는 통째로라는 거는 대부분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문단을 말하는 겁니다. 문단을 통째로 가져오지 마라 이거죠.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문단을 통째로 가져오지 마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우선 알고 이제 표절에 대해서 한번 또 깊숙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장이라는 말하고 문단이라는 말하고 자, 이 두 개의 용어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문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앞에 문장에서 뭐뭐 했다라고 끝나고 점이 딱 찍히잖아요. 자, 그리고 한 칸이 딱 띄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점이 찍히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단이라는 것은 이 문장들이 여러 개가 합쳐진 거죠. 다시 말해서 문장스가 되겠습니다. 자, 복수에 S자를 붙여서 문장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문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문단은 문단체로 아무리 출처를 밝힌다 하더라도 문단체로 가져오지 마세요. 만약에 문단을 굳이 가져와야 된다. 반드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폰트 크기와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글자체 하고 그 다음에 좌우 간격 여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줄 간격을 바꾸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명조 11폰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여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죠. 줄 간격이 예를 들어서 200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한 문단을 통째로 가져와야겠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바탕글 10으로 바꿔 가지고 자, 여백을 조금 더 줄여서 줄 간격을 한 160 정도로 해 가지고 요렇게 적어 주라는 거죠. 자, 요렇게. 자, 문단을 요렇게 굉장히 많겠죠. 문단이니까 문장이 몇 개가 모여져 있으니까. 자, 요렇게 적어 주고 여기다가 마지막에 출처를 밝혀 주고 아니면 요 중간에 또 출처 있으면 밝혀 주고 해서 끝을 내고 점을 찍고 여기도 점들이 막 나오겠죠. 문장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본문을 들어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요건 지금 생긴 꼬라지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문단을 통째로 가져왔구나, 인용했구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바꿔서 적어 넣은 걸 보니 이 부분은 이 연구자가 고칠 의도가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절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단을 가져올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지 않으면 표절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본인이 제출하는 학교나 학과 또는 학회의 매뉴얼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매뉴얼에는 이렇게 안 돼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에서의, 여기서의, 표절이 우리가 주로 말하는 표절인데, 이 표절, 요 표절인데, 요거를 이제 피하는 좀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대부분 이제 표절이 주로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론적 배경에서 많이 표절이 생기죠. 왜냐하면 이론적 배경에서 근거 제시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인용이 대부분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이제 표절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데, 이제 논문을 많이 쓰다 보면 애초에 이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논문을 쓸 때 근거를 다 찾아놓고 이제 쓰는데, 쓰면서 표절을 다 피하면서 써요. 뭐 저도 그렇게 쓰고 뭐 다 하는데, 다 피하면서 그냥 애초에 쓰는데, 하도 그냥 쓰니까 그렇게 되는데, 논문을 이제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주로 하냐면, 그냥 인용해오고, 자, 문장들을 한 다음에 요것들을 순서만 이렇게 좀 편집을 해주는 거죠. 순서만. 자,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이러면 이제 다시 1, 2, 3, 4, 5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문장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 정도 편집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뭐 그리고라든지 또 뭐 또한이라든지 뭐 그러나라든지 뭐 요런 뭐 이에 또는 그러므로 따라서 뭐 아울러 뿐만 아니라 뭐 이와 같이 이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접속사들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주장한다, 제기한다, 보고된다, 뭐 제한된다, 뭐 요런 여러 가지 또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논문스러운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을 좀 적절하게 재배치를 시키면서 이 인용문들의 순서를 이렇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순서는 아주 그냥 평이한 스타일은 연도별로 순서를 적어주기도 하고, 또는 외국 학자부터 국내 학자로 연도별로 이렇게 쭉 적어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배치는 내용상으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분리를 해서 배치를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치를 시켰다라고 치면 이제 이 문장에서 뭐뭐 했다,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새로운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뭐 했다라고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절이라고 보는 이 한 문장에서 표절이다라고 규정하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 한 문장에서 1어절이라고 하죠. 1어절에서 두 번째 6개의 단어가 세 번째 같은 배열로, 같은 순서로 나오면 일단 표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누구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논문들이 있죠. 그거와 계속 비교를 하면서 딱 봤을 때 어떤 논문에
어떤 페이지에 어떤 문장에 어떤 문단에 있는 그 문장과 비교를 순식간에 처리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 한 어절, 한 문장에 6개 단어가 같은 배열로 나오느냐. 카피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 1어절로 할 거냐, 2어절로 할 거냐, 6개 단어로 할 거냐, 5개 단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표절률이 확확 달라지죠. 근데 기본은 지금 요겁니다. 기본은. 자, 그러면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를 역이용하면 표절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어 나갈 수가 있죠. 자, 이제 논문 유사도 검사 사이트, 뭐 카피킬러나 이런데 그런 데다가 자기 논문을 집어넣고 표절률을 검사를 해 보면 그 문장이 표절이다라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어쩌고저쩌고 했다. 자, 이 문장이 표절이다. 이 어절이 표절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만 고치면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어떻게 고칠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1어절이죠. 1어절.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문장이 길면 길수록 불리하죠. 그러니까 1어절을 유리하게 만들려면 쪼개야 됩니다. 2어절, 3어절로 막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쯤에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지. 요쯤에서 끊든가. 해서 여기에 새로운 뭐뭐다 라고 한번 끊어주고 또 한 칸 띄우고 또 끊어주고 한 칸 띄우고 이렇게 3어절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표절로 규정될 가능성이 확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 안에 6개 단어가 같아야 되거든요. 배열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6개 단어의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죠. 어절을 쪼개면. 자, 그 다음에 6개 단어의 배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6개 단어가 있으면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6개의 단어가 있다는 소리인데 요것들을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순서를. 예를 들면 뭐 평화와 번영, 요거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번영과 평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의어로 바꾸면 됩니다. 동의어로. 만약에 이 단어가 개다 이러면 강아지로 바꾸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절을 쪼개고 순서를 바꾸고 동의어로 바꾸면 어떻게? 유사도 검사 사이트에 넣어가지고 지금 요렇게 칠해진 문장만 어절을 바꾸고 어절을 쪼개고 순서를 바꾸고 동의어로 바꾸면 표절률이 확 떨어진다 이거죠. 엄청난 속도로 떨어진다. 이게 뭐 아주 생 요령이라면 요령인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예 그냥 인용을 해오면서 바꾸면서 그냥 적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내용상으로 분류를 막 하기 시작하고 접속사나 논문에서 자주 이용되는 단어들을 막 그냥 섞어서 자유자재로 그냥 막 섞어서 적게 되는 거죠. 그런 신공을 막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씩 연습하면서 논문을 쓰시면 표절을 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